오늘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박준호 박소연 인턴은 즉시 계약 해지, 급식팀 박선옥 씨는 관리 책임 사유로 계약 연장 불가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지른다. 차분하고 감정의 흔들림 없이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내려가는 통보문.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가운데 앉아있던 작은 어머니의 손이 테이블을 짚는다. 뭐라고요? 반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몸이 그대로 주저앉는다. 의자 등받이가 작게 삐걱거린다. 테이블 건너편 준호는 황당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가 이내 굳어진다. 누구도 같이 웃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의 입술이 천천히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소연은 고개를 번쩍 든다. 눈동자가 나를 향한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 오빠, 이게 진짜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인 서류 더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맨 위 표지에는 친인척 채용 관련 공정성 위반 검토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그 아래로 넘어간 첫 페이지, 근태 기록 조작. 두 번째 페이지, 안전 절차 위반. 세 번째 페이지, 회사 PC 무단 반출 기록.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프린트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한 특유의 냄새. 형, 이거 진짜 최종 결정인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긴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린다. 네, 최종입니다. 이해 제기 기간은 오늘 포함 3일이지만 사안의 명확성을 고려했을 때 번복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어머니가 가방끈을 꽉 움켜쥔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지훈아, 내가 좀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되니? 나는 시선을 피한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유리창에 비친 회의실 안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소연이 서류를 집어든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이거 오빠가 결제한 거예요? 서류 하단, 결제란에 찍힌 내 도장이 보인다. 선명한 붉은색.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 준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선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오늘 중으로 개인 소지품 정리하시고 출입증은 1층 경비실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린다. 오후 4시 32분.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로 나뉘어 버렸다. 섣달 금음. 집안 모임이 열린 작은 어머니 집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국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오고 TV에서는 연예인들이 새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윷놀이판을 펼쳐놓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세며 킥킥거렸다. 작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는 귤 하나를 들고 있었다.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주변을 힐끗 살피는 눈빛.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베란다 쪽으로 따라 나갔다. 겨울 찬바람이 유리창 틈으로 스며든다. 지훈아, 준호랑 소연이 요즘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 내 회사 인턴이라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말끝이 흐려진다. 작은 어머니의 손이 귤 껍질을 까다가 멈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 정책상 친인척 채용이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장되는 일도 아니었다. 특히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공정성에 민감한 편이었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아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라고 봐주진 못해도 기회는 줄 수 있어요. 작은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 지훈아, 걔들한테 말해줄게. 형한테도 인사 올리라고 할게. 그날 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남들보단 적응 빨리 하겠지. 가족이니까. 그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입사 첫날. 로비에서 준호와 소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둘은 남들보다 한결 편한 표정으로 출입구를 통과했다. 긴장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준호가 새로 받은 출입증을 목에 걸며 활짝 웃었다. 와, 형. 우리도 이제 중견기업 사원인가요? 완전 설레는데요? 소연도 옆에서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보탰다. 오빠 팀이라 든든하네요. 걱정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걱정 없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다. 걱정 없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준호가 손을 휘저으며 가볍게 대답했다. 알죠, 알아요. 형 체면 깎는 일은 안 할게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다른 팀 선배 하나가 우리를 지나쳤다. 눈인사를 했지만 그의 시선은 준호와 소연의 출입증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다른 직원 2명이 함께 탔다. 준호와 소연을 힐끗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여기가 우리 팀이야. 일단 자리 배치는. 그때 팀원 하나가 다가왔다. 팀장님, 신규 인턴분들이시죠? 안녕하세요. 준호와 소연이 인사를 했다. 팀원은 웃으며 받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느껴졌다. 나중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저 인턴들, 팀장님 친척이래. 진짜? 어쩐지 첫날부터 편해 보이더라.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날 오후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준호가 내 자리로 왔다. 형, 근데 출퇴근 시간 체크 같은 거 엄격하게 해요? 당연하지. 9시 정각까지 출근이야. 준호가 멋쩍게 웃었다. 아, 그래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형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준호야, 여긴 회사야. 가족이라고 다른 건 없어. 아, 알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소연은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근데 회사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건 팀 공용이니까 나중에 공지 보고 설정해. 아, 네, 근데 오빠가 알려주면 더 빠르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둘의 머릿속에는 오빠 팀, 형 회사라는 안전지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퇴근길, 작은 어머니가 급식실에서 나오며 손을 흔들었다. 애들 첫날 어땠어? 잘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온 메시지. 형, 오늘 고마웠어요. 역시 형 팀이라 편하네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크크.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다. 그게 2번째 실수였다. 입사 2주차.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한두 번의 지각이었다. 출근 시간은 9시. 그런데 준호와 소연은 9시 10분, 9시 20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9시 18분. 아, 죄송해요, 형. 지하철이 또 멈췄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다. 다른 팀원들이 힐끗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첫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다음 날 소연이 9시 15분에 들어왔다. 오빠, 미안해요. 버스가 안 와서. 다음부턴 조금만 더 일찍 나와.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이틀 뒤, 또 지각. 사흘 뒤, 또 지각.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또 9시 20분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어제 야근했잖아요. 조금은 봐주셔야죠.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팀원이 키보드 치던 손을 멈췄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귀는 우리 쪽을 향해 있었다.
나는 준호를 복도로 불러냈다. 준호야, 지각이 너무 잦아.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야. 형, 진짜 대중교통이 문제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더 일찍 나와야지. 다른 팀원들은 다 9시 전에 오는데.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형, 다른 회사는 9시 반까지도 괜찮다던데요. 좀 빡빡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경이니까 괜찮지 않냐는 뉘앙스가 그 말투 속에 스며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인사팀에서 월간 근태 점검 자료를 보내왔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준호와 소연의 출근 시간이 모두 8시 59분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다시 파일을 확인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본 지각 날짜들이었다. 그런데 시스템에는 정상 출근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보안팀의 CCTV 확인을 요청했다. 며칠 뒤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화면 속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 준호가 출입구를 통과한다. 카메라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같은 날 인사 시스템 기록 8시 59분 출근. 11월 16일 오전 9시 22분. 소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같은 날 인사 시스템 기록 8시 59분 출근. 손에 땀이 났다. 누가 시스템을 수정한 거였다. 나는 준호와 소연을 회의실로 불렀다. 노트북을 열어 CCTV 화면과 시스템 기록을 나란히 띄웠다. 이거 설명 좀 해줄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빠, 그게. 소연이 말을 흐렸다. 준호가 시선을 피하며 입을 열었다. 형, 인사팀 김 대리님이 그냥 다음부턴 조심해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김 대리가. 내가 직접 부탁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처음 몇 번은 실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찍히면 기록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리님한테 살짝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해해줬다고? 근태 조작이 이해 문제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준호가 움찔했다. 아니, 형. 조작까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다른 데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불길함과 불쾌함이 동시에 치솟는 걸 느꼈다.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준호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회사야.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오빠,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요? 다음부턴 진짜 안 그럴게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말했다. 이번만은 내가 인사팀한테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나도 못 봐줘. 알겠어요, 형. 진짜 고마워요.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짜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인사팀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님, 준호 근태 기록 수정해 주신 거 제가 몰랐는데요.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준호 씨가 팀장님 조카라고 해서 처음 적응 기간이니까 한두 번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앞으론 그러지 말아주세요.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미 뭔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입사 한 달이 지났다. 근태 문제는 겉으로 잠잠해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회계팀 최 과장에게서 메일이 왔다. 제목 확인 요청 신규 인턴 테스트 장비 구입비 과다 청구건. 본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엑셀로 정리된 구매 내역이었다. 게임용 헤드셋 마이너스 19만 원. RGB 기계식 키보드 마이너스 22만 원. 고급 게이밍 마우스 마이너스 13만 원. 대형 마우스패드 마이너스 5만 원. 택배비 3회 마이너스 1만 원. 합계 60만 원. 결제란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대신 팀장 구두 승인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나는 즉시 준호와 소연을 불렀다. 이거 뭐야? 프린트한 구매 내역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준호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눈을 피했다. 그게 테스트 환경 조성하려고. 테스트 환경. 다들 기본 장비로 쓰는데 왜 게이밍 장비가 필요해? 소연이 말끝을 흐렸다. 준호가 대신 끼어들었다. 아니, 팀장님. 다른 선배들도 회사 카드로 야근용 야식 주문하고 하던데요. 우리가 뭐 큰돈 쓴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야식이랑 개인 장비 구입이 같은 거야. 그리고 이건 회사 자산인데 어디 있어?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요. 집. 테스트실에 자리가 없어서 일단 집에 두고 쓰려고요. 나중에 가져올게요. 나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물었다. 박스는 어디로 배송됐어? 집이요. 처음부터 집으로 받을 생각이었던 거네. 침묵이 흘렀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너희, 이게 회사 돈인 거 알고 있어? 회사 카드로 개인 물건 산 거야. 준호가 변명을 시작했다. 형, 진짜 테스트용으로 쓰려고 샀어요. 집에서 미리 세팅해 보려고 그런 거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그럼 왜 내 결제 안 받고 구두 승인이라고 써봤어? 오빠가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당장 그 장비들 다 가져와. 그리고 회계팀에 내 명의로 된 거 취소해달라고 알게. 형, 이미 쓰고 있는 건데. 가져와. 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두 사람이 움찔했다. 알겠어요. 둘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계팀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그건 제가 결제한 거 아닙니다. 즉시 반품 처리하고 카드 사용 내역 정정해주세요. 아, 네. 그런데 팀장님 이미 택배비까지 나간 상태라 반품 수수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다. 그날 저녁 작은 어머니가 급식실에서 나오다가 나를 봤다. 지훈아, 준호가 오늘 회사 카드 때문에 혼났다던데. 나는 걸음을 멈췄다. 작은 어머니도 아세요? 애가 엄마한테 전화했지. 지훈이 형이 너무 화냈다고 좀 봐줄 순 없었니? 그 말에 나는 황당함이 밀려왔다. 작은 어머니, 회사 카드로 개인 물건 산 거예요. 이건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근태 조작도 있었고 이번 카드건도 그렇고 계속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선 넘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을 넘는다니.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니? 작은 어머니가 지금 애들 감싸시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작은 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내가 애들한테 다시 얘기할게.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조금 작아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준호와 소연이 큰 박스 2개를 들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다. 형, 가져왔어요. 회계팀 가서 반품 처리해. 네. 두 사람이 박스를 들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옆자리 팀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정도면 그냥 잘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귀에 꽂혔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미 회사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팀장 조카들이 회사 카드로 개인 물건 샀대. 근태 기록도 조작했다면서? 가족이라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그 소문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해고 통보의 자리로 몰고 갈 줄은 그때는 몰랐다. 회사 카드 사건 이후 준호와 소연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적어도 겉으로는 11월 중순 새로운 설비 라인이 공장동에 들어왔다. 자동화 포장 라인이었고 최종 안정성 검사를 거쳐야 정식 가동할 수 있었다.
그 검사를 준호와 소연이 맡게 됐다. 검사 항목은 총 23가지. 센서 작동 여부, 안전장치 점검, 비상정지 버튼 테스트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절차들이었다. 나는 둘을 불러 직접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로그에 올려. 특히 위험 구간 센서는 반드시 온 상태 확인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내면 돼요? 내일 오후까지.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다음 날 오후 4시. 테스트 로그 시스템에 업데이트 알림이 떴다. 준호가 올린 최종 보고서였다. 항목 설비 라인 A-23 안전 점검. 상태 완료. 특이 사항 없음. 검사자 박준호, 박소연. 나는 로그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제대로 했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이틀도 가지 못했다. 사흘 뒤 아침 9시. 설비팀 이 차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팀장님, A-23 라인 센서 문제로 설비 긴급 정지됐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공장동으로 뛰어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설비 라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기계는 멈춰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차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위험 구간 센서가 작동 안 했어요. 원자재가 잘못된 위치로 들어가다가 감지 못해서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센서가 왜 안 됐는데요? 테스트 완료됐다고 로그 올라. 이 차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사흘 전 설비 라인 점검 당일 오후 3시에 찍힌 사진이었다. 화면 속 센서 제어판에 빨간 글씨로 오프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거 제가 오후 3시에 찍어둔 건데요. 당시엔 센서가 아직 오프 상태였어요. 그런데 같은 날 4시에 안전 체크 완료 로그가 올라왔더라고요. 나는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확대했다. 타임 스탬프가 선명했다. 오후 3시 12분. 그리고 로그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오후 4시. 안전 체크 완료.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의실로 준호와 소연을 불렀다. 책상 위에 태블릿을 놓고 사진을 띄웠다. 이게 뭐야? 준호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그게 왜 안전 체크했다고 로그 올렸어? 소연이 시선을 피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형, 그거 다들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일 다시 점검한다면서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이 형식이야? 솔직히 그날 약속 있어서 조금만 빨리 퇴근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큰 문제 없을 줄 알았고요. 소연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로그 안 올리면 오빠가 또 뭐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다음에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그냥 때문에 설비 라인이 멈춰서 1,000만 원 넘는 손해야. 만약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형, 죄송해요.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체크리스트에 다 적혀 있었잖아. 센서 확인하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엔 정말. 이번엔 이게 처음이야. 근태 조작, 회사 카드, 이제 안전 절차까지? 도대체 몇 번째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가 덮을 수 있는 선이 아니야. 사고 보고서 올라가면 인사팀이랑 안전관리팀이 다 알게 돼.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형, 그럼 우리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변명하지 말고. 하지만 둘의 표정에서 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또다시 변명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설비팀에서 올라온 사고 보고서를 받았다. 예상 손해액 1,200만 원. 사고 원인 안전 센서 미작동 사전 점검 미실시. 책임 소재 담당 인턴 박준호, 박소연.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 차장이 남긴 코멘트가 있었다.
안전 점검 로그는 완료로 올라왔으나 실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허위 보고로 판단됨.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인사팀, 설비팀, 안전관리팀, 그리고 우리 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프로젝터 화면에는 A-23 라인 사고, 원인 조사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전관리팀 박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안전 체크 로그는 분명히 이상 없음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센서가 오프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준호와 소연을 바라봤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가 먼저 말했다. 이 로그 저희 팀 인턴들이 올렸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와 소연을 쳐다봤다. 본인들이 직접 점검한 겁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다. 저희가 로그는 올렸는데요. 로그는 올렸다. 점검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손을 꽉 쥐었다. 그날 선배가 대충 체크하고 올려도 된다고 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인사팀장이 펜을 놓으며 물었다. 선배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연이 시선을 피했다. 준호가 대신 끼어들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른 분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설비팀 이 차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희 팀에서 안전 점검을 대충 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엄격하게 교육하는 항목이에요. 준호가 말끝을 흐렸다. 그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분위기상 그렇게 느껴졌어요. 안전관리팀 박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분위기요? 안전 점검을 분위기로 판단하신 겁니까?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만 문제 삼는 거 불공평한 것 같아요. 다들 바쁘면 대충 넘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 말에 회의실 안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지금 본인들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준호가 당황한 듯 손을 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데 다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애초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다. 저희 인턴들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를 바라봤다. 팀장님,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허위 보고에 가깝습니다. 설비팀 이 차장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제가 찍은 사진 타임스탬프가 오후 3시 12분입니다. 센서는 명백히 오프 상태였고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점검 완료 로그가 올라왔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고 했는데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요?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손해입니다.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가족이라 좀 챙겨줄 줄 알았는데 완전 우리만 희생양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인사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라 챙겨줄 줄 알았다. 지금 그 말씀 하신 겁니까? 소연이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준호와 소연이 뒤따라 나왔다. 형 진짜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말이 아니야.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나도 몰랐다. 인사팀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나를 불렀다.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나는 준호와 소연에게 고개짓을 했다. 너희 먼저 가 있어.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복도에 나와 인사팀장만 남았다. 이건 인사위원회로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친인척 채용건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태 조작, 회사 자산 사적 사용, 그리고 이번 안전 절차 위반까지 3건이 연결되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팀장님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형, 진짜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형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준호. 나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사무실을 뒤덮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인사팀에서 추가 면담 공지가 떴다. 대상자 명단에 작은 어머니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급식실로 내려갔다. 작은 어머니는 식판을 정리하다가 나를 보고 손을 멈췄다. 작은 어머니, 내일 인사팀 면담 있으시죠? 응, 아까 연락 왔더라.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손에 들린 식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작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인사팀에서 나에게 미리 알려준 내용이 있었다. 급식실에서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 회사 카드 사용권 관련 발언, 친인척 채용에 대한 자랑성 발언 등이 면담 안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인사팀 면담실 앞 복도에서 나는 작은 어머니를 기다렸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면담실 문이 열리고 작은 어머니가 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아,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렸다. 나는 말없이 복도 끝 휴게 공간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자판기 앞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면담에서 내가 급식실에서 애들 자랑한 거 다 기록되어 있더라. 네, 회사 카드로 애들이 뭔가 샀다는 거 알고도 못 본 척했다는 것도 근태 문제 알면서도 넘어간 것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훈아, 나도 몰랐어. 애들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줄은.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작은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준호가 지각한다는 거, 카드 문제도 있다는 거. 작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애들이 처음 직장 생활이라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침묵이 흘렀다. 자판기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작은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거다. 애들한테 너무 기대했어. 내 회사라서, 내가 팀장이라서 우리 조카들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게 애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준 것 같아. 어차피 지훈이 오빠 회사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작은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래도 내가 좀 덮어줄 순 없는 거냐? 그 말이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작은 어머니, 애들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일은 아니잖아. 첫 직장인데 경고 정도로 끝낼 순 없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작은 어머니, 제가 덮어줄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었다고? 근태 조작, 회사 자산 사적 사용, 안전 절차 위반. 이게 하나만 터져도 큰 문제입니다. 3개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작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애들이 끝까지 남 탓을 했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 어려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죠. 내 말 한마디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내가 팀장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 말로 달라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났고 다른 팀원들도 다 알아요. 작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결국 내 잘못이구나. 작은 어머니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복도를 걸어가는 작은 어머니를 보며 나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덮어주는 거지 이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원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좀 덮어줄 순 없는 거냐?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덮어줄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다. 인사위원회 당일. 본관 4층 대회의실. 평소엔 임원회의에만 쓰이는 공간이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인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다. 인사팀장, 안전관리팀장, 경영지원실장, 법무팀장, 그리고 대표이사, 직속감사. 반대편에는 준호, 소연,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았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인사위원회는 박준호, 박소연 인터넷 계약 위반 건과 급식팀 박선옥 씨의 관리 책임건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안전관리팀 박 팀장이 첫 번째 안건을 읽어 내려갔다. 첫째, 근태 기록 조작. 총 11차례에 걸쳐 지각 기록이 시스템상 수정되었으며 이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둘째, 회사 자산 사적 사용. 회사 카드로 60만 원 상당의 개인용 게이밍 장비를 구매하여 자택으로 배송받았으며 이를 팀장 구두 승인이라고 허위 기재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셋째, 안전 절차 위반 및 허위 보고. 설비 라인 A-23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 완료 로그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로 인해 설비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손해액은 1,2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영지원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본인들 이 내용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 절차 위반건은 회사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감사가 팔짱을 끼고 입을 열었다. 게다가 원인, 조사회의에서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려는 발언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준호와 소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가요? 준호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위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인사팀장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다음은 급식팀 박선옥 씨 건입니다. 친인척 직원의 근태 및 카드 사용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내에서 이를 자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작은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애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다. 급식실 동료 직원 증언에 따르면 우리 조카들 대기업 들어갔다며 수차례 자랑했고 카드 사용 문제를 알고도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작은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경영지원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정성 위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감사가 입을 열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전관리팀 박 팀장이 먼저 말했다. 안전 절차 위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근태 조작, 자산 사적 사용, 허위 보고, 세 건 모두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별 건으로도 심각한데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건 조직 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경영지원실장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면 나머지 직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 다 났어요. 이번에 제대로 선을 못 긋으면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선을 제대로 못 그은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사가 서류를 덮으며 최종 의견을 물었다. 그럼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준호, 박소연 인턴 계약 즉시 해지 및 재채용 불가 처분에 찬성하시는 분? 5명 모두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준호와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다음, 급식팀 박선옥 씨 계약 연장 불가 처분에 찬성하시는 분? 역시 5명 모두 손을 들었다. 가결되었습니다. 단, 근속 연수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회의가 끝나고 인사팀장이 최종 통보문을 읽어 내려갔다. 박준호, 박소연 인턴은 즉시 계약 해지 처분되며 향후 재채용이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 기록에 영구 보존됩니다. 급식팀 박선옥 씨는 관리 책임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며 이번 달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실을 나오며 경영지원실장이 내 어깨를 톡 두드렸다. 팀장님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아시죠? 네. 경고 처분 들어갈 겁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복도로 나왔을 때 준호와 소연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작은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수 없었다.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 인사팀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다. 최종 결정 통보를 위한 자리였다. 테이블 건너편에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고 준호, 소연, 작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았다. 나는 옆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을 통보드립니다. 박준호, 박소연 인턴은 즉시 계약 해지되며 향후 재채용이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 기록에 영구 보존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급식팀 박선옥 씨는 관리 책임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며 이번 달 말일자로 계약 종료됩니다. 작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이 정도로까지 해야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평생 회사 못 다니라는 거잖아요. 인사 기록의 영구 보존이요. 우리만 그렇게 나쁜 놈 취급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요? 인사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는 회사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입니다.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이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빠, 진짜 그렇게까지 된 거야?
나 이력서에 이거 어떻게 써?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 옆에서 작은 어머니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애들한테 부끄럽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 꼴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 말에 소연도 눈물을 터뜨렸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회의실이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다. 눈물의 방향이 섞여 있었다. 억울한 반, 뒤늦은 후회 반.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중으로 개인 소지품 정리하시고 출입증은 1층 경비실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 우리 넷만 남았다. 준호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입술을 깨물고 낮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 맞죠, 형?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갑도, 카드도, 안전점검도 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한 거죠.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반성의 빛이 보였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는 실수를 숨기고 남 탓하고 가족이니까 괜찮겠지에 기대 버텼어.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야.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형, 진짜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작은 어머니가 조용히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애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어머니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정말 미안해요. 오빠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순 없어. 너희는 이제 다른 회사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 다음에 어디 가서든 제대로 할게요. 이런 짓 다신 안 해요. 그렇게 해. 작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애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너희한테 지훈이 오빠 회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잘못이었어. 엄마, 회사는 회사야. 가족이든 아니든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였는데 엄마가 그걸 너희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어.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다. 정규직 전환을 못해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다. 가족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안일함이 부순 신뢰의 대가를 이제야 몸으로 깨닫는 눈물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 정리하고 출입증 반납하러 가. 내가 같이 내려가 줄게.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처음 입사하던 날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퇴사 처리 서류를 마무리하고 세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출입구로 향했다.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경비원이 작은 박스를 내밀었다. 출입증 반납하시면 됩니다. 준호가 목에 걸렸던 출입증을 천천히 벗었다. 카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박스에 넣었다. 소연도 작은 어머니도 차례로 출입증을 반납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니던 출입증. 이제는 그저 플라스틱 카드일 뿐이었다. 세 사람이 출입문을 나섰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작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 둘 지훈이한테 서운해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라. 준호와 소연이 작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너희가 남의 회사에 똑같이 들어갔어도 이렇게 행동했겠니? 준호가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아니요. 그럼 왜 그랬어? 삼촌 회사라 형이라 대충 해도 괜찮겠지. 마음 한켠에 늘 있었어요. 소연도 눈물을 훔치며 말을 보탰다. 회사 돈이랑 내 돈이랑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건데 어쩐지 가족 가게에서 과자 먹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했네요. 작은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다음엔 제대로 해. 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 한번 크게 당한 게 나중엔 약이 될 수도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다음에 어디 가서든 최소한 오늘 같은 일은 다시 안 벌이겠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신 안 그럴게요. 세 사람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용한 눈물이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뒤늦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 나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다. 작은 어머니가 일어서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자. 집 가서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준호와 소연이 일어났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정말 죄송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작은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지훈아, 고마웠어. 내가 제대로 된 선을 그어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세 사람이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앉은 소연이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점점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에서 가족이면 더 엄격해야 한다는 말을 마음속 원칙으로 새겨두게 됐다.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진짜 배려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친척 인턴 하나만 넣어달라고 하면 그때의 회의실과 세 사람의 눈물을 떠올릴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